저는 눈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30년이나 흘렀는데 나이는 저만 먹었는지 그녀의 고운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목이 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색한 건 마찬가지인지 그녀도 곧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할 만했지요. 조금 전 이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한 그녀는 사실 저의 아내였으니까요. 김숙혜.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숙혜와 저는 30년 전 10살 된 아들을 사이에 두고 이혼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독 거칠었던 저의 어머니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당시 저희 어머니에게 맞아서 서럽게 우는 아내를 보다 못한 제가 이혼을 택하며 낳아줬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10살 된 아들이 있기에 이혼하고도 완전히 연을 끊고 산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혼 후에는 서먹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몇 년 후 숙혜가 동생 따라서 외국으로 나간 후에는 서로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셈이었죠. 형편상 아들 도엽이는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도엽이는 제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거나 가끔 한국으로 들어오면 만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미안함만 남아있던 저의 아내 숙혜를 조금 전 이 큰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저의 말에 숙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어요. 병원은 그냥 건강검진 온 거고요. 당신은요? 뒤늦게 이 병원에 온 것이 궁금해졌는지 숙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염색을 하지 못해 희끗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긴 후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다리가 좀 저려서 MRI 찍고 확인해 보니까 뇌가 좀 부어서 운동신경을 건드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어. 뇌가 부었다는 말에 놀란 숙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큰일 아니에요. 도엽이가 그런 말 전혀 안 하던데. 큰일은 아니니까.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그래도 아픈 티도 한 번씩 내고 그래요. 마냥 괜찮다고 하면 도엽이 성격상 무뎌서 잘 못 챙길게 뻔하니까. 자식 이야기가 더해지니 3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숙혜와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로 인해 상처받아서 미안했다는 말, 도엽이를 잘 키워주어 고맙다는 말, 우리는 30년 전에는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서야 털어놓았습니다. 잠깐 인사나 할 생각이었는데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지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디세요? 저 병원에 막 들어왔거든요. 내 쪽이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는 말에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회사가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더니 결국 며느리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병원 안에 있는 카페인데 곧 나가마. 통화를 마치자 숙혜가 물었습니다.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 내 쪽이라 진료받을 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도엽이한테 오라니까 며느리를 보냈네. 숙혜는 가라앉은 저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회사 일 바쁘다니까. 매번 부를 때 미안하지. 숙혜는 끄덕이며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참에 며느리와 인사하겠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렸고 숙혜는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에 온다고 대충 나와서 꼴이 말이 아니라고 다음에 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고운 얼굴도 옷차림도 다 예쁘고 세련되게만 보이는데 본인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서고 숙혜는 다음에 보자는 말을 남긴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숙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아무도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카페에서 나갔습니다. 아버님 저 그이한테 연락받고 무리하게 일 빼서 나온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병원 진료 보고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 바쁜데 시간 빼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더군요.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병원은 지가 챙겨야지. 아들놈은 말도 없이 며느리를 보내고 며느리는 자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왔다는데 이거 참. 이럴 때는 자식놈이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 늙고 아파가는 몸이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40을 넘겨 작년에 결혼했고 며느리 성격도 사근사근하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오랜 시간 붙잡고 있을 생각은 없었기에 병원 진료만 보고 며느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였습니다. 혹시 병원 갈 때 보호자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줄 테니 불러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어쩐지 울컥하기도 하고 가슴이 뻐근해지더군요. 자식은 다 키워놓으니 아픈 부모는 짐덩이가 되어 있고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눈치 보며 의지를 해야 하던 중에 굉장한 힘을 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고마워. 그 뒤로 병원이 갈 일이 있을 때 저는 이혼한 아내인 숙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사는 저의 집에 와서 살림을 봐주기도 했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요? 명절 전날 찾아온 아들놈과 며느리가 궁금한 눈빛으로 묻더군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 깨끗해지고 욕실에 칫솔도 하나 더 걸려 있어서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저는 아버님 연애 응원해요. 아버님도 말년에 즐겁게 사셔야죠. 며느리마저 재밌다는 듯 웃으며 하는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숙혜를 여자친구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아직 며느리와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모르는 척 해달라던 숙혜의 말도 있었기에 저는 그냥 대충 말했습니다. 그래 있다. 여자친구. 나도 말년에는 즐겁게 좀 살아보자. 그 말에 아들놈과 며느리가 킥킥대며 웃더군요. 아버지 혹시 서울에 집 있는 거 알고 접근한 아줌마 아니죠?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울집이라니? 아, 실은 우리 친할머니 집인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물려받으셨거든. 거기가 목동이라 가격이 꽤 나가지? 요즘 재개발한다 어쩐다 하면서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 엄청 온다더니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아들놈의 말 뒤 며느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연락이 자주 오더군요. 아버님 병원 언제 가세요?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반찬 좀 해드릴게요. 아버님 이번 주에 뵈러 가려고요.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자고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자친구 지금도 만나요? 그건 왜? 아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제대로 된 분 맞는지 걱정도 되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좀. 아들놈은 횡설수설하며 말했고 이어서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만나시더라도 재혼까지 생각하진 마세요. 진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요. 아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전에는 응원한다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저의 연애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만나라더니 왜 갑자기들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물론 응원하죠. 아버님. 하지만 노년에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면 아버님이 뒤치다꺼리 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아버님 생각해서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보호자로 가 달라고 사정을 해야만 바쁜 척하며 나타나는 놈들이 지들이 챙겨줄 것도 아니면서 결혼은 또 하지 말라니 마음이 언짢고 의심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상한 사람 아니고 좋은 여자니까. 재혼하거든 목동 그 집에서 둘이 새롭게 시작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응원이나 해.
제 말에 아들놈과 며느리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목동 그 집 때문에 반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재혼을 하신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재혼은 절대로 안 돼요. 아버님, 목동 그 집을 그 여자분도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자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100%인데. 의심하셔야죠, 아버님. 의심은 무슨 의심? 니들 행동이 더 의심스럽다. 평소 병원에 보호자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바쁘다고 사정사정을 해야 나타나는 놈들이 뭐? 재혼은 안 돼? 그렇다고 니들이 나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놈들아.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저는 기분이 상해서 나가라고 아들놈 내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약속한 일정대로 숙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어제 있던 일을 털어놓았죠. 숙혜는 저의 기분을 헤아려 주었고 또 애들도 아버지가 걱정되어 하는 말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오해이니 오늘 저녁에 도엽이와 통화하고 나를 잡겠다고 하더군요. 자식과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내 엄마와 다시 만나고 있고 곧 살림을 합칠 거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대화 중 나온 목동집 이야기에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 아직도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안 팔았으니까 그대로 있지. 그 집은 숙혜가 시어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저와 신혼을 보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옛날 그대로일지.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어요. 지난날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틀 뒤 저녁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경찰서라는 말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혹은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로부터 들려오는 숙혜의 이름에 더는 그렇게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숙혜를 보며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사람을 붙였는데 이 여자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신고했어요. 꽃뱀인지 아닌지 범죄 사실 경력 떼어보시고요. 제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숙혜는 기가 막힌 듯 한숨을 푹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 앞에 할 말 없는 사람인 건 맞는데 너무 경우가 없네요. 아, 정말 별일이. 나를 신고한 며느리랑 경찰서에서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저기 아줌마. 다 걸렸거든요. 아버님 목동 집은 왜 무단 침입한 건데요? 순진한 우리 아버님 꼬드겨서 그 집 넘겨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입 다물어! 저의 호통에 며느리는 되레 기막혀하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정말 빠져도 단단히 빠지셨네요. 아버님 목동 집을 어떻게 알고 이 여자가 찾아갔다고요, 거기까지. 목적이 딱 불순하잖아요. 정신 차리셔야죠. 여자한테 빠져서 재산 다 날리실 거예요? 내 집 내가 누구한테 주든 니들이 왜 난리인데 곱빼기도 안 보이다가 재산 탐내고 찝적대는 내 놈들 신보가 더 불순하지 안 그러냐? 아버님, 엄마?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도엽이가 숙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며느리는 도엽이의 말에 당황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있어요? 뭐야? 당신이 엄마까지 불렀어? 도엽이가 오랜만에 마주한 엄마의 손을 잡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 모습에도 며느리는 한참이나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저는 괘씸한 며느리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곧장 숙혜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정말 잘 몰라서요, 그게. 나한테 재산이 없었으면 그렇게나 바쁘다던 내 놈들이 내가 누굴 만나든 이렇게까지 간섭했겠냐? 이 사람이 내 친엄마가 아니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죽어서도 너희한테 목동집 안 넘겨. 내일 당장 팔아서 우리 죽기 전까지 펑펑 쓰다가 죽을 거다. 이놈들아. 저는 경찰서가 떠나갈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화를 낸 뒤 숙혜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조금 전 말한 대로 아끼고 아끼다가 재산을 자식에게 넘길 마음은 싹 사라졌습니다. 평상시에 저에게 잘하고 챙기던 아이들이었다면 이토록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오해와 해프닝으로 여기겠죠. 자식을 위해 참고 아끼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나 귀찮은 티를 내더니 재산이 있는 걸 안 뒤 싹 달라진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어른을 무시하고 지들 판단대로 함부로 나선 행동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목동집을 팔고 남은 시간 아내와 서로를 위하며 풍족하게 보내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